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요즘 김장 많이들 하시죠? 김장할 때 절인 배추 김치와 양념, 또 조리된 식품을 구매하실 텐데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불법으로 김치 양념류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이들이 적발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포시에 위치한 A업체입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첨가물이 식품 가공업소 내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만 하셔도 사실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세요. 그건 알고 계시죠? 화성시의 또 다른 업체는 판매 목적의 백김치에 소재지와 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라벨이 다 붙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라벨 붙이는 걸 깜빡을 했나봐요. 이거 이따가 언제 생산된 건지 확인. 양주의 한 공장에서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배추김치 보관 창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김장철 김치 양념류 불법 유통, 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총 34건이 적발됐습니다. 모두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을 위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이 이대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는 지난 9일 고양시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김동근 시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김 시장은 경기 북부의 잠재력을 뒷받침할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화해야 할 때라며 경기 북부 10개 시군이 한 목소리를 내며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시장은 경제 자유구역 지정과 교통인프라 확충, 기업 투자 유치 등 공동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협의회 주도로 경기 북부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기 비전 2030이나 수도권 광역도시 계획 등 법정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주최로 열린 경기 북부 미래발전 포럼에서 균형발전 공동선언이 발표됐습니다. 선언식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북부권 시장군수, 경기 북부 특자도 민관 합동추진위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경기 북부 특자도 설치 공동추진과 신성장 산업벨트 구축 협력, 각종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 중첩규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DMZ 보전과 글로벌 관광 명소와 수도권 비수도권 협력을 통한 상생 모델도 구축도 포함됐습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용현동 옛 306 보충대에 대형 차량 전용 임시주차장 110면을 조성했습니다. 또 지난 4월 반환 미군기지인 캠프 카이를 조성한 대형 차량 주차장 40면을 120면으로 확장했습니다. 두 주차장은 월 정기권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요금은 11만 2천 원입니다. 의정부 도시공사는 15일에서 17일 통합예약 결제 사이트에서 신청받은 뒤 오는 18일 추첨할 예정입니다. 양주시가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방송업 등 21종과 종합건설업, 전문직별 공사업 등 37개 업종입니다. 또 추가 입주 업종에는 양주 테크노밸리와 관련된 R&D 업종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주시는 이번 업종 확대 고시로 산업단지 밖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상승해 지역 활성화와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분노는 엉뚱한 곳으로도 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모교인 충암고등학교가 돌연 표적이 된 건데요. 교장 선생님은 학교와 학생들을 지켜달라고 호소했고 학생회도 비난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또래 친구들한테 이제 받는 지네들끼리의 언어로의 조롱이나 이런 것들은 애들 서로
아는 사이들이니까 괜찮은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버스나 식당이나 너네 학교는 왜 그 모양이냐, 뭐 너네 선배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계엄고로 이름을 바꿔라. 계엄 사태 이후 충암고등학교 학생들이 겪은 일주일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교직원들도 다 분노하고 있고 부끄러워하고 있고, 치욕스럽고 이렇게 걱정스럽죠. 전날 국회를 찾았던 충암고 교장은 은평구청장에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은평구는 지역사회 차원의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픈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가 그 심리 상담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으니까 그쪽으로 좀 아이들을 좀 보내서. 학교 측은 내년 초까지 학생들의 등교 복장을 자유로화했습니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등하굣길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남았습니다. 학생들의 피해가 알려진 이후 이번엔 거꾸로 된 항의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너네가 대통령을 지켜줘야지, 모교가 그래서야 되냐, 항의 전화가 또 다시 반대급부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학생들한테 위해가 되는, 위해로 이제 작용되는 그런 이제 폭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할까봐 좀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충암고 학생회도 나섰습니다. 학교를 향한 비난을 멈춰달라며 스스로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내용의 입장을 낸 겁니다. 학생들의 성명서 발표를 지지해준 교장 선생님은 어른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좀 우리 아이들 곧 졸업하면 이제 우리 역시 민주사회 일원으로서 뭐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고, 또 군대도 갔다 올 거고, 이런 아이들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게 맞다, 어른들이. 저는 좀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를 위한 비상 단식 농성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14시 의원총회를 열고 국민의힘의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위와 같이 결의했습니다. 릴레이 단식 농성은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의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도 함께할 예정이며 광교 엘포트 옆 공원 부지에서 13개조로 편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처리될 때까지 24시간 지속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도내 국민의힘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 5개 지역에서 탄핵 동참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도 진행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11일부터 이달 3일까지 관내 마라탕과 같은 다소비 식품 조리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업소 5곳을 적발했습니다. 단속 결과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과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건,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의 불법 유통, 판매 2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 중 한 곳은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어묵과 치즈 92kg을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 기준을 위반했고, 또 다른 업소는 소비기한이 8개월 지난 허거 소스 140kg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 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일반 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을 불법 유통 판매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소에 대해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별도로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내 폭설 피해액이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기도는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안전부 요청을 거쳐 피해 접수를 13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경기도가 지난 9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시군별로 입력한 피해 액수를 취합하면 공공시설 120억 원, 사유시설 4,648억 원 등 폭설 피해액은 총 4,768억 원입니다.
피해 상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14,800여 개 농가가 피해 신고를 했고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257헥타르, 하회 등 농작물 405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일차 일정으로 총괄심의와 의회 운영위원회, 교육기획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교육청 예산심사에는 고교 무상교육비 재원, 고교 학점제, 노후 학내망 개선, 디지털 교과서 문제 등 경기도교육청 예산 편성에 대한 다양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결특위 대변인 이영주 의원은 예산심사 시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판단하고 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은 오는 1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10일 인천 계양구 재활용센터에서 몰래 산타 이웃사랑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올해로 13년째를 맞는 몰래 산타 이웃사랑 행사는 전국 곳곳의 취약계층에게 선물 꾸러미를 전달하는 나눔 행사입니다. 올해 마련된 선물 꾸러미는 모두 1,250상자로 선물 꾸러미 안에는 지역사회로부터 기부받은 식료품과 영양제 등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이 만든 물품들이 담겼습니다. 한편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는 이날 행사에 앞서 탈북민 자립지원센터 등 탈북민 지원 활동을 하는 단체 7곳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들이 많잖아요. 생산하는 물건들도 많고. 근데 실제로 사회적 기업의 물건들이 잘 팔리지가 않아요. 교회가 이 물품을 사서 취약계층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로 만들어서 올해 한 13년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혼 남녀 가운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남성의 41%, 여성의 경우엔 2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요. 결혼하지 않을 이유를 물었더니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라는 답이 3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결혼식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천차만별이겠지만 한 결혼정보회사의 보고서를 보면 평균 결혼 비용이 3억 500만 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신혼집 마련 비용이 80%나 되는 게 가장 큰 문제지만 예식장 비용이 평균 2,150만 원에 스튜디오 촬영과 드레스, 메이크업, 이른바 스드메 비용이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이라니 결혼할 엄두를 내기 힘든 경우도 있겠죠. 이런 고비용 구조가 비혼 증가와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예식업계의 가격 고지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정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지원을 확대하고 저렴한 공공 예식장과 의상 대여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식 간소화 문화를 확산시키는 건 어떨까요? 결혼식이 거칠에 치중된 보여주기식으로 변질되지 않고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축복받는 소박한 자리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갤러리를 빌려서 결혼식을 올린 사례도 있습니다. 신랑 신부의 첫 만남부터 결혼 후 계획을 담은 사진과 그림들을 전시한 곳에서 결혼식을 올린 건데요. 비용도 크게 절감하고 그 독특함에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스몰 웨딩의 간단한 예물과 셀프 웨딩 사진 등 실용적인 선택이 환영받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